77쪽에 23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건 뭐죠?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얘기하죠.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지적서고에서 영구히 보존하죠.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시도지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될 겁니다. 또한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지적서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보관을 하냐면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컴퓨터 파일은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가시적 지적공부죠. 가로를 보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이건 어디서 보존한다고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그래서 지적서고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가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외우고 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 공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 공부를 요청한다. 여기서 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는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공은 공시지가 전산자료, 부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공부 요청. 이걸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4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는 상속인 소유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소유 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을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서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자기 소유 토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죠. 따라서 누군가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고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죠.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3번을 가겠습니다. 2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지번.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 지가.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일까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2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죠? 좌표 등록부. 맞아요. 네. 부호 및 부호도는 별게 아니라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경계점에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됩니다.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돼요. 그러면 여기가 0,0이 될 테니까 여기 좌표값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좌표값이 수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좌표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X좌표, Y좌표. 그리고 여기 부호가 표기돼요. 요 부호가. 그 다음에 부호 1에 좌표값이 여기 등록되겠죠. 2의 좌표값. 이때 요 숫자를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형태의 부호라고 해서 부호라고 하고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가 부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부호라고 부르고 이 그림 자체를 부호도라고 불러요. 결국은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좌표 등록부에 부여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만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이 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에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그리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틀렸죠? 5번을 보시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전부 다 장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부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60페이지로. 그럼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60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60의 2. 마지막 페이지는 60의 60. 이걸 장번호라고 불러요. 전체 장수 중에서 해당 장, 이게 장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전부 다 장번호가 있는 겁니다. 페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24번.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승인 신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져두는 지역의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좌표 등록부는 작성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 이 경위 측량을 사용하는데 경위는 굉장히 비싼 측량 기구입니다. 또한 좌표값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를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마다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그 일부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경계점과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지역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돼요. 자, 이 두 개의 경우만.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복구 자료가 뭐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기억나셔요?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 텐데 이 관련 자료는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가 아니라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라고 했죠. 이때 관련 자료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미확정 자료가 될 테니까. 여튼 3번 지문은 맞겠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현금,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겁니다.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이런 것으로 납부할 수는 없죠. 그때는 전자화폐 같은 것으로 결제할 텐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화 비용을 합산하는 거,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이 훼손, 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를 도면의 제작성이라는 건데, 도면의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은 뭐냐면 도면이 종이로 만들어진 도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10년, 20년 정도 흘러가면 사람의 손때가 묻다든지 또는 습기를 먹었다가 팽창했다가 말랐다가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경계가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때가 묻으면 경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또한 이게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습기를 먹죠. 맞죠? 그러면 또 이제 한여름에는 이게 또 습기가 말라버리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경계가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도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도면을 재작성,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도면의 재작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원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원도라는 도면이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도는 도면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면이에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그래서 원도라는 도면이 있는데 여기 밑에 하얀 그 도화지 같은 걸 밑에 놔요. 종이를. 그리고 그 도화지에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원도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도를. 그러면 원도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해요. 그리고 이제 원도를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서 빛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 원도에 그려져 있던 경계가 밑에 약품 처리된 하얀 종이 위에 그림자지겠죠. 그럼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려집니다. 요게. 그걸 제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면의 제작성은 예전에는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작성이라는 게 이제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면의 제작성은 현재 거기 밑에 해설이 있는 것처럼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규정이 없지만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적소관청에서. 그 다음에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종합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각종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공부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인데요. 실무에서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지적공부보다 훨씬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나올 건 뻔해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합공부는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합공부는. 그러면 여기서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외워달라고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있을 때만 등록하겠죠. 건물이 없을 때는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뭐죠? 등기부의 등록사항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도 기록이 되고요. 용익물권도 기록이 되고 담보물권도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합공부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도 대부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지적공부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등기부의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종합공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종합공부관, 지적공부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공부는 열람이건 등본 발급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공짜예요. 지적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이건 다 무료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무료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종합공부는 증명서라는 용어를 써요. 증명서 발급은 유료예요. 워낙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공부는 증명서 발급만큼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유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건축물이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종합공부에 등록되어 있죠. 물론 건축물이 있을 때만 등록이 될 겁니다. 없으면 등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없어요. 이건 특산 정보에 해당되니까 종합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죠. 하나 더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때 이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물권, 담보물권도 다 등록이 됩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되는 내용도 등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 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5가지는.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이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종합공부는 우리 공간정보법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2010 몇 년도 14년인가 그때 들어왔는데요. 디지털 시대 때 이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그럼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바이러스 먹을 수도 있죠. 그럼 다 날아가 버리죠. 또한 복제도 쉽죠. 복제도 쉽습니다. 따라서 멸실 훼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그런데 지적공부도 컴퓨터 파일 형태가 있죠. 맞아요. 이 지적공부는 마찬가지로 불가지적 지적공부는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지적공부는 구축의 주체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나시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두 가지를 비교하셔갖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맞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100의 1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도 100의 1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도 100의 1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는 100의 11번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하나만 일치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를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불러요. 불일치 등록사항.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100의 1.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에 부동산의 토지를 100의 11번지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등기부에,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이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공부에도 100의 11번지로 표시를 한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것만 고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니까. 맞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장에게 이거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이걸 고쳐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불일치 등록사항은 시험에 워낙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뭘 먼저 정정해야 된다고요? 그쪽 장부를 먼저 정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즉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기부 표제부를 정정해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될 테고. 그때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죠.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정정이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워주세요. 네. 이게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책마다 설명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책마다 다 설명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종합공부에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이죠. 근데 이 종합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했죠. 따라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 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적공부도 마찬가지죠. 불가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 보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불가지적 공부에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때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대신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읍면동장이. 맞아요. 따라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네. 넘기겠습니다. 27번을 보시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인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된다.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뭐 한다고요?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정정을 요청해서 이 등기부에서 먼저 고친 다음에 불일치 사항을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중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서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던 건데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사람이 등록하는 거니까 종합공부에도 잘못된 내용이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은 뭐죠?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서관청은 정정을 해주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서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네. 이 규정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에 준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누구에게 정정을 신청한 겁니까? 지적서관청에게. 맞아요. 소유자가 지적서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지적서관청이 정정을 해줄 때, 지적서관청이 정정해 줄 때 불일치 사항만큼은 불일치 등록사항만큼은 지적서관청이 멋대로 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부동산 종합분을 정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일치 등록사항만큼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해서 거기서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치는 겁니다. 요 불일치 등록사항만큼은 예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것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신청할 수 있지만 정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장에게. 하지만 정정은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맞겠죠? 5번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불일치 등록사항에 관한 특별규정이에요. 불일치 등록사항만큼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멋대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쪽에서 먼저 정정을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30번을 가보죠. 다 겹치는 거니까 30번. 29번도 보죠. 29번을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에 관한 전산자료도 공개가 되나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해야 되겠죠. 기억나셔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된다.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예요. 3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똑같은 국가기관입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먼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내부적으로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아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자기 소유 토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하는 신청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제외된 지적전산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의 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사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용 단위별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공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누구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기억나셔요?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일 때는 지적소관청.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지분은 맞는 지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지적전산자를 이용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는 아니할 수 있다. 3번은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치사하게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한다. 의무 규정이죠. 중교법 시간에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아니한다, 아니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훈식이죠. 직무규정.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의무규정이 아니라 훈식규정, 직무규정을 해석해버리면 하건 안 하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규정,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단행법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민법이나 또는 등기법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아니한다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해석이.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등기법에서는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건 대법원에서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훈시규정으로 보면 아니할 수 있다와 같은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전산자료를 자기 디스크 등 전산 매체로 제공할 때 사용료는 한 필지당 20원이다. 치사하지만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될 때는 20원이고요. 종이 형태로 제공이 될 때는 얼마일까요? 30원입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물론 자기 디스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기 디스크는 30원, 20원으로 해줄까요? 아, 괜히 얘기했네 또. 여튼 컴퓨터 파일 형태는 20원, 종이 형태는 30원인데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지적전산제를 이용하거나 비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승인이라는 문구는 제도 자체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거는 그냥 지워주셔요.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승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좀 수정하셨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답으로 처리했을까요?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지적전산제로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것도 승인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된 지 꽤 됐죠.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그냥 지워주셔요. 승인을 얻은 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제도가 폐지가 됐고 곧장 신청하는 겁니다. 전국 단위는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겠죠.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냅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 그래서 원칙은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되고요.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공을 받아야 된다. 왜요? 신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니까 얘네들로부터 제공받겠죠. 그 다음에 4, 5번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과 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나셔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등은 방지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좀 성의껏 냈으면 좋겠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기준은 첫 번째 뭐죠? 타당성. 두 번째 적합성. 세 번째 공익성. 타적공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두 번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세 번째, 목적 외에 사용 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타, 적, 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적, 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대로 내셨으면 목적의 사용 방지 대책, 안전관리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5번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할 사항은 금방 보신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좌표.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명 앞이 아니라 제명 끝에. 그 다음에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렇죠. 3번, 2번 토지의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틀렸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죠.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까 요 부호도가 있는데요. 이 부호도는 어디까지나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에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대충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경계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토지의 좌표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해야 된다. 좌표값은 어디에만 등록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그림으로서 도면의 좌측 꼭대기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도면에. 위치는 도면에. 그렇죠. 4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지 않는다.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5번. 지적소 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할 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은 동과 리를 얘기할 텐데요. 이 지번부여 지역을 구성하는 도면이 몇 장이 있느냐면 몇 장을 그릴까요? 몇 장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지번부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도는 도대체 몇 장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총 84장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에 가서 84장을 다 펼쳐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지역에 가서 이거 84장을 다 펼쳐놔야지만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일이 복잡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지적도로 구성이 되어 때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대략적인 그림을 작성합니다. 이를 일람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많은 지적도가 존재할 때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데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라는 뜻이고 람은 눈으로 본다 람자고요. 이건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면이 한 4장 미만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일람도를 작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냥 펼쳐놓으면 되니까. 또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축척이 이 지적도보다 훨씬 작게 그려야 되겠죠. 축척이. 따라서 이거는 이 일람도는 도면의 1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립니다. 이런 것들이 일람도라고 불러요. 일람도. 그러면 여기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 요 토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도면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적도가 많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토지의 지번을 가지고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를 지번색인표라고 불러요. 이게 도면이 굉장히 많을 때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지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를 지번색인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을. 5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도 있겠습니까? 있겠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33번을 가겠습니다. 3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구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멸실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시기능은 중단이 됩니다. 이 공시기능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이 지적공부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부분을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승인 또는 신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이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까? 멸실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미확정 자료니까.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복구 절차. 복구 절차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간 자료가 있죠.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받으셨죠? 네, 보겠습니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었을 때 이 멸실훼손된 지적공부를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하는 절차를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할 겁니다. 이 조사된 복구 자료를 가지고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이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는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죠?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도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게 돼요. 다시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복구 자료를 조사해서 이 조사된 복구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얘기합니다. 이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냅니다.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럼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납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은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같은 토지인데 면적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은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복구되는 면적은 아무 면적이나 등록하면 되겠죠. 같은 면적이니까.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대장이 도면보다 훨씬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왜? 조사된 면적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그 측정된 면적이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조사된 면적을 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 크니까. 따라서 이때는 측량에 들어갑니다. 또는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이때도 측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시요.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게 돼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납니다.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치하니까.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는 얘기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작다는 거예요.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조사된 면적이 더 정밀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크다는 뜻이죠. 이때는 어느 면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 측량을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복구 측량을 언제 하느냐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측정된 면적이 없어서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이때만 복구 측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복구 자료 조사도 다 끝났고 복구 측량도 다 끝났는데 기존의 복구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자료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기존의 복구 자료와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새로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자료예요.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자료니까 경계와 면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한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복구 자료 조사도 다 끝났고 복구 측량도 다 완료가 됐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15일 이상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불만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텐데 이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가겠습니다. 32번은 당연히 답이 뭘까요? 계획이란 단어가 들어간 1번이 답이 되겠죠. 복구자료가 될 수가 없고요. 33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지체 없이 복구하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금방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복구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자료를 조사해야 된다. 복구자료를 조사하겠죠. 조사된 복구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죠.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한다고 했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낸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3번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하는 자료의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지적복구 자료 도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어느 면적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또한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측정된 면적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뭘 한다고요? 복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복구 측량을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오차형 범위를 초과할 때는 종전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겠죠? 이때는 뭘 한다고요? 복구 측량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 등록을 할 수 없다. 소유자 부분은 뭐 갖고 복구한다고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맞아요. 2번 복구 시에 복구 자료를 수집한 후 복구 자료에 의거 사실조사와 복구 증명을 실시하되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과 복구 자료에 의해 측정된 면적이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왜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해 버리죠. 맞아요. 그렇죠. 복구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를 조정했을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해설을 보시죠. 복구 측량할 때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 직권으로 조정을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건 직권 조정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권의 의미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자께서 소유자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건 다 직권이에요. 동의가 있건 없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워주셔요. 이에 손해가 발생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권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직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소유자 신청이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권의 의미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시국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양쪽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밑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15일 갖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15일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복구할 토지 표시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게시 기간 내. 이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게시 기간 내.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